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현재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섹터 본격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상승세 지속하는 로봇, 변동성 지속의 반도체. 지금 투자한다면 어디에? 라고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한동안 쉬어가던 로봇주 이제 완전히 추세가 변했는데요.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산업에 육성을 집중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관련주들 거래 대금과 거래량 상위 종목 일제히 싹쓸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땡큐 트럼프뿐만 아니라 내년의 모멘텀까지 로봇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1월 5일이면 노란봉투법 입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로봇 시스템을 더 빨리 도입할 걸로 알려지면서 실적에도 조금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4일 뒤면 이제 핵심인 CES 2026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주제가 피지컬 AI인 만큼 연말에 로봇주들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 우세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선 AI 거품론이 나온 이후에 변동성 계속 잦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산업인 만큼 시장에서는 관심을 완전히 끄고 있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던 리포트 제목을 살펴봤더니 KB증권의 구글 AI 생태계 확장 최대 수혜였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돌고 돌아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전망 역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추세 완전히 폭발적인 로봇과 함께 그래도 들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반도체 지금 투자를 해본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하나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는 반도체와 로봇을 한번 비교를 해달라.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도가 넘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도 얘기가 이 두 종목, 두 섹터에서 다 나왔습니다. 반도체, 코스피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또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중심에는 로봇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들을 주실지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이 통했습니다.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자, 반도체 써주시고 위에 어주반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어차피 주도주는 반도체? 네, 맞습니다. 예. 잘 맞췄네요. 다행입니다. 네, 오늘 앞서서 앵커님이 그 코스피 6천 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주셨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반도체 쪽을 밀어주기 위해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야가 지금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송정희 회장을 만나서 AI와 반도체 협력 관련한 논의 소식들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가 그렇기 큽니다. 때문에 지금 여전히 올해 내내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 흑자를 또 이끈 그런 산업인 만큼 내년까지도 사실상 관련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 반도체 쪽에 관세 부과한다 말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관세 부과를 미루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반도체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GPU라든지 이런 이제 물품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도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미국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삼성전자의 텔러팩 공장도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감안을 하고 관세 시기를 지금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모리 쪽은 업황도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범용 반도체 쪽 역시도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도 가격 반등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범용 반도체 쪽에 있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을 거의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범용 반도체 쪽의 그런 업황 반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 고스란히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HBM4 양산 준비를 거의 다 마친 그런 상황이라는 이슈들도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고요. 뭐 빠르면은 연내 HBM4 통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연말에서 연초 관련 기대감 계속해서 유효하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연말에서 연초 랠리까지도 관련 흐름들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쪽에 사실 제스처를 지금 많이 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SK 하이닉스보다도.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본다면 삼성전자 쪽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 중에서 GDDR7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저가형 AI 칩 생산에 있어서 GDDR7이 또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도 HBM3E가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의 제품 위주로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량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이런 공급망을 늘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HBM3가 역시나 또 채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HBM 관련 물량 역시도 향후에 또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삼성전자와 협업을 끈끈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연말로 가면 갈수록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약간은 좀 엇갈리는 엇박자를 타는 그런 흐름들이 더더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계속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기관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모펀드나 연기금 지금 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계속 잘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10만 원대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뭐 11만 원에서 14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지금 눈높이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기여서요. 17만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도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사실상 우리 신규 투자자분들이 접근한다 했을 때 최소 못해도 한 40%에서 70%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력도가 확실히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트랙 전략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온전히 어느 쪽 종목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최근에 보면은 AI 칩뿐만 아니고 D램, 낸드 플래시 뭐 1, 2년은 다 끝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랠리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솔직히 로봇이랑 반도체면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로봇 지금 단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지금 보면은 미국 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잇따라 이제 로봇 관련 CEO들 만나고 있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SPG 같은 경우는 17%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3%대 마감을 했거든요. 이제 슬슬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슬슬 양봉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단순 기대감이 움직이는 게 로봇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업황 개선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심리로 봤을 때 저는 반도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삼성전자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구글의 TPU입니다. 구글 TPU 안에 탑재될 예정인 HBM4에 대한 퀄 테스트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고요.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지금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TPU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향 퀄 테스트인데 9월부터 CS 납품을 하고 있죠. 커스텀 이제 테스트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5D 패키징입니다. 2.5D 패키징은 뭐냐면은 상용화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이제 AI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수혜가 우리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선도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범용 쪽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실제로 지금 범용 쪽 가격
내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데이터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특히 이제 11월 기준만 봐도 답은 나왔습니다. DDR5 가격 협상을 보시면요. 전월 대비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근데 이 같은 흐름이 지금 끊기냐 안 끊기거든요. 아까 이제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맥쿼리 증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근거로 댔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레거시, 범용, HBM 중심으로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 반도체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 리레이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반도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최선호주로는 삼성전자를 꼽아주셨고요. 앞서서 곽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목표 주가를 이제는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10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아직도 50% 이상 또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까지도 고려를 해보자라는 두 분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